안녕하세요. 사회 디딤 영상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246쪽, 학습지 43쪽에 있는 남북 분단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단원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남북이 어떻게 분단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두 번째,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자,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북 분단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국제적인 배경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 간의 무슨 체제가 될까요? 그쵸, 바로 냉전체제. 이런 냉전체제가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국내적 배경으로 보면은 광복 이후 민족이 갖고 있는 내부의 응징력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광복 이후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끝나면서 남과 북이 점차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인 비극으로 나타나서 바로 남북 분단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남과 북이 바로 이러한 이념 이데올로기, 이 대립이 심화되었고,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바로 이러한 분단이 고착되는 그런 비극이 초래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냉전, 자, 콜드 워라고 하는 이 냉전은 자, 뭘까요?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 외교, 정보 따위를 수단으로 하는 국제적 대립을 뜻하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죠. 바로 그런 체제를 바로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바로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이 냉전 체제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정착되고 민족이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남북 간 전쟁의 위협이 제거되는 거. 자, 무슨 평화일까요? 전쟁이 없는 거. 무슨 평화일까요? 그쵸, 소국적 평화가 되겠죠. 자, 이런 소국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자, 통일은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산가족의 슬픔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자, 평화는 이 통일이 필요하다. 자, 무슨 평화일까요? 이때 이런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요? 바로 적극적 평화가 되겠죠. 그런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데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 민족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통일은 민족의 무슨 현상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할까요? 바로 이질적 현상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필요한 거죠. 통일은 민족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필요하다. 이질화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족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남북 간 대립으로 인한 소모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런 분단 비용이 되겠죠. 이런 분단 비용을 절감시키고 경제적 발전과 그 다음에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그런 돈을 경제발전과 복지사회에 쓸 수 있다면 좋겠죠. 자,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일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활용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을 선도할 수 있다. 어떤 철도와 도로를 이어서 바로 육로로 유럽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것과도 관계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통일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통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좀 더 알아보면 통일 관련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단 비용이란 남북 분단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또는 경제 외적 비용의 총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비용으로는 국방비, 남북 간의 국방비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교 비용, 그 다음에 이념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분단 비용에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경제 외적 비용으로는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산 가족이 겪는 고통이라든지 이념적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여러 가지 소모 논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다 분단 비용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단 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통일과 동시에 소멸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통일 비용이란 무엇인가? 자, 통일 후 우리 민족이 남북 간의 격차와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폐를 통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행정제도를 통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통일 비용은 어떤 단순한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 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 편익이란 남북 통일로 얻어질 수 있는 경제적, 비경제적 편익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수 시장이 확대된다든지 전쟁 위험이 해소된다든지 어떤 규모 경제가 실현된다든지 규모 경제란 말은 어떤 경제 단위가 커지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5천만에서 7천만 이상, 7, 8천만의 어떤 생활권으로 묶어지면 그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은 우리에게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막대한 편익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통일로 분단 비용은 즉각 소멸되고 초기 일정 기간 통일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 비용은 투자 비용 성격을 지니며 통일 편익은 통일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일을 위한 노력. 자, 이것도 역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넘어서서 같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남북 간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고 인해서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일의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 간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한반도 통일의 이점을 주변국에 설득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통일 한국의 미래,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지가 되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서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수업 시간에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체크 문제와 객관식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4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